안녕하세요. 해치지 않아요. 자, 벌써 여름방학 얘기를 할 때가 들어왔네요. 자, 여름방학이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9월 되면서 이제 원서 내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이런 느낌 많이 들 겁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여름방학은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6월 모의 수능 보고 자기가 점수가 좀 안 나왔다 이러면 굉장히 조급하고, 그런데 일단 지금은 여름방학이 바로 여름방학은 아니고 또 내신 고3들은 기말고사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또 잠깐 동안 수능 공부하던 걸 멈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. 자, 그리고 또 이제 4학년 이상인 학생들, 그리고 또 이제 1학기를 마치고 대학생활을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반수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하반기부터 이제 수능 공부할 친구들 모두들 이제 공통되게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?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요. 자, 중요한 계기이고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능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분야를 한번 나눠보세요. 그래서 자기의 취약한 분야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. 그러니까 내가 문학 쪽이 약한지, 자, 문학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시가 약한지, 그다음 소설 쪽이 약한지, 혹은 뭐 수필 쪽이 약한지, 혹은 극문학 이런 쪽이 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, 또 자기가 뭐가 약한지, 비문학이 약한지, 어떤 게 더 약한지를 생각을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쓰기나 어법 이런 쪽이 혹시 약한지, 예, 이렇게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걸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마음가짐인데요. 자, 조급하다 보면 우리가 글보다는 문제풀이 쪽으로 치중을 하게 됩니다. 선생님 수업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문제를 잘 풀려고 해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읽어야 할 지문, 그러니까 문학이면 시나 소설 같은 작품, 그다음 비문학이면 나와 있는 지문, 글,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문제풀이 훈련을 해도 점수가 올라가질 않아요. 근데 이 점을 이해를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글을 잘 읽고 분석을 잘 할까? 알겠어요? 거기에 대한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고 주변에 공부하는 애들 보면 이제 기출 문제 풀이 들어가고 또 EBS 문제집도 다 나왔으니까 이제 여름방학 때 EBS 문제집 몰아서 좀 풀어보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라고 하세요. 알겠어요? 일단 글을 읽는 독해력, 자, 작품을 분석하는 분석력이나 이해력, 뭐 같은 개념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갖추어진 친구는 당연히 여름방학을 문제풀이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. 하지만 자기 점수가 계속 정체돼 있거나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긴 한데요. 먼저 이쪽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시 쪽이 나온 문제를 틀린다. 그럼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주어진 작품, 즉 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거나, 또 하나는 물어보는 문제 속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명확히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. 알겠어요?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?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적인 개념 강좌를 들으면 나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늦었을 때가 제일 빨라요. 알겠어요? 그러니까 문학 쪽이 약하면 소알모 문학 정리 안 하신 친구들은 반드시 하시고요. 그다음 비문학 쪽이 약하면 자, 소알모 무적 독해라고 하는 놀라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죠. 이걸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다 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다음 쓰기나 어법 쪽이 약하면, 문법 쪽 이런 때가 약하면 이알모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쓰기 어법 집중적으로 쓰기 공부하고 싶으면 소알모 시리즈 중에 쓰기 어법 강좌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알모 강좌들인데 이 수알모 강좌를 바탕으로 여름방학을 보내시면 점수 향상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여름방학이 끝나면 9월하고 10월,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에 문제풀이를 해도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일단
뭐 개념이나 기본적인 개념이나 분석력이 갖추어진 친구들은 여름방학부터 문제풀이를 하면 좋겠고, 그럼 아직 그런 게 부족하다. 내가 사실 글 읽어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시를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 혼자 힘으로 파악하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돼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수알모 문학과 무적독해부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가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EBS입니다. 자, EBS는 무려 6권이 반영이 되는데요. 수특, 그다음에 인터넷 운문, 인터넷 산문, 인터넷 비문학, 수능 300제, 수능 완성. 자, 책도 다 나왔습니다. 그리고 세 문제 이번 여름방학까지 해서 거의 촬영을 하게 됩니다. 8월 말까지 거의 끝나고요. 딱 하나, 수능 완성의 비문학 파트만 9월 달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. 강좌가 무려 9개가 만들어졌는데요. 수특, 문학, 수특, 비문학, 그 다음에 인터넷 운문, 인터넷 산문, 그 다음에 인터넷 비문학,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개의 강좌가 여기까지는 완강이 됐고요. 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면 수능 300제를 다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수업이 진행되고요. 그럼 8월달 주말반에 선생님이 수능 완성의 문학 파트를 찍을 거고, 여기까지 해서 8월 말에 모두 끝낼 겁니다. 네. 그리고 딱 하나, 수능 완성의 비문학 파트가 이제 9월 달에 진행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강좌는 지금 EBS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쌤이 EBS 교재를 전부 OX 퀴즈로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할 수 있게끔 다 바꿔놓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. 그 다음 강의를 다 들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, 너무 강좌가 많다, 이렇게 생각되시면 최소한 이번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책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개인적으로 하루에 분량을 정해가지고 OX 퀴즈를 해보도록 하세요. 네.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6월 모의 수능에서 엄청난 70%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, 심지어 쌤이 수특 문학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든다면, 자, 가객이라고 하는 소설 나왔죠. 수추라고 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 소설의 특징, 서술상의 특징을 항상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전부 문학 작품마다 5개씩 출제될 내용들을 짚어드립니다. 알겠죠? 그 5개씩 짚어드리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겹쳐요. 지금 출제되고 있는 거에서.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분석 연습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개념 훈련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싶으시면, 자, 이 EBS 강좌들을 차근차근 들어가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아주 이번 시험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, 아주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하다, 분석력이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수알모 문학과 수알모 무적독해, 그다음 수알모 쓰기어법 이 강좌를 이용하시고요. 그 다음에 문학과 비문학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내가 틀을 갖춰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EBS를 공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제 문제풀이 쪽을 치중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쌤이 이번에 만들게 되는 강좌가 이미 나와 있는 걸로는 미풀 문학과 미풀 비문학이라는 문제풀이 강좌가 있고요. 그 다음 이번에 만들게 되는데 여름방학에 개설이 되는 강좌입니다. 약점 체크 오답률 베스트라고 하는 강좌가 하나 남았고요. 그럼 마지막이 이제 9월 달에 개설될 파이널 모의고사가 남아 있습니다. 그 중에 쌤이 정말 이 문제풀이 강좌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 약점 체크 오답률 베스트입니다. 그러니까 역대 기출문제들 중에서 오답률이 엄청 높은 애들만 모았는데 문학, 비문학, 쓰기어법 다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자기 약점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그런데 문제풀이 욕심이 난다고 자기가 분석하는 능력이나 개념감 없는 상태에서 이걸 생략하고 문제풀이만 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,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, 노력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 점 잘 기억하시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아야 됩니다. 물론 마음은 급할 수 있죠.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이 정신 차리고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. 알겠어요? 대신 천천히 한다는 게 일부러 안 하고 하루에 분량 정해놓고 하는데 그걸 다 못 채우고 그런 건 말고요.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좀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. 알겠어요? 그래서 지금쯤이면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유행하는 친구들이 하는 생각, 이거 따라서 할 필요 없습니다. 자기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서 분석이나 개념 쪽이 부족하다. 그럼 당연히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. 그렇지 않고 넘어서면 실제 수능에서
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요. 그다음에 반드시 EBS 시리즈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해오던 친구들도 열심히 계속 하시고요. 자,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일단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 해야겠지만 이제는 좀 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수능날 시험 보고 와서 저녁에 뭐뭐 했으면 좋았을 걸과 같은 회한의 정서를 느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내가 태어나서 2012년 이 여름 혹은 수능 때까지 2012년 하반기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은 없다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공부하고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.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질 테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맨날 후회하고 그때 좀 열심히 할걸. 그때 그 강좌 볼걸. 그때 복습 안 할 때 좀 할걸.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인 건 알고 계시죠? 또 내년도 여름은 당연히 덥고 짜증나고 할 텐데 그때 또 이 여름방학 학습법 어떻게 할까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알겠어요? 수험생 여러분들은 올해로 마무리를 하십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여름을 잘 보내야 한다. 특히 개념과 분석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풀이 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연습을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EBS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이런 게 갖추어진 친구들은 이제 약점 체크나 미풀 같은 실전 문제풀이 강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저도 이제 여름방학 끝나버리면요 파이널 강좌 하나 찍으면 저도 이제 마무리입니다. 파이널하고 저기 수능 완성 비문학 그럼 이제 또 거의 한 해 강좌를 다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. 내년에는 모든 게 바뀝니다. A형, B형 해가지고 많이 바뀌어요. 뭐 크게 시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준비하던 사람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올해 마무리해서 내가 원하는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발 부디 열심히 그리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실제 강좌에서 뵙기로 하고 여름방학 학습법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